네, 나눠 있지는 않았고, 이 성향은 뭐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김영한 그 교수를 얘기했었는데, 아, 저는 하여튼 부흥회도, 그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그, 교회마다. 근데 사실은 그 부흥회는 별로 저한테는 이 감동을 좀 못 주고, 어,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런 측면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은 모르지만 어, 내가 거기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어,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뭐 하여튼 그때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 말씀의 이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기독교 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성인이고 대학인 이상, 하나의 좀 더 자기가 정확하게 뭐 과학적이라고 얘기까지 하죠. 하여튼 정확하게 그 사실과 뭐 연결된 뭐를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성이라 그러면 좀 역사의식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김영한하고도 논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한이가 우리를 막 대모하면 김영한이는 거기 작을 받는지 모르죠. 그때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일을 했어. 그, 네, 그 대중 잡지, 예, 대중이 예. 저기 뭐랄까, 좀 도덕적이지 않다 부정적인 이렇게.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있었고 뭐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CCC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리고 기도 학생회라 그러면 다 하나니까 내가 가입을 안 했을 뿐이지 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이홍정 목사님이든 저기 특수교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장 목사님 중에 보면 그분은 경북 대학 나온 분인데 그 당시에서는 SM 자신들이 보수 진보가 사실 다 모여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오히려 너무 역서식과 뭐 이게 없다는 의미에서만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건 술 안 먹고 그렇잖아요. 거룩한 생활 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학생회장 되고 1970년 2월 달에 하는 동계대학에 한 200명 모였는데 그때는 학사당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 학사당 현장으로 가는 그건데 그때에 서경석도 있고 이종호도 있고 그때는 또 영납계 교우들도 꽤 많았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이쁜 여성들이 많았어. 근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기 전에 제가 막걸리를 사가지고 막걸리를 먹였어. 그게 우리 KCF가 술 먹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에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랬어. 그다 동의는 안 했어. 근데 하여튼 그때에 우리 솔 알렌스키 시어 훈련을 보면 현장을 알고 민중을 알아야 된다는 데서 어떤 사람은 창녀촌에 가면 창녀촌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교육을 막 받았어. 그래가지고 서경석이하고 나하고 항상
막 도망도 다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는 좀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시호할 때 그런 그걸 깨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깨고 그좀 가는 걸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게 내 자신이 어떤 깨는 적극적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보수 진보로 나눠지는 계기를 가져온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없을 때지 않았나 그러지. 뭐 여기서 뭐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제 그 내가 학생 감옥에 갔다 나오고 난 후에 몇 년도죠? 1977년에 감옥 갔다 78년 8월 8일에 나와가지고 9월 달부터 아마 기도학생회 학생 부장으로 아마 일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종원 씨가 학생 조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 캠퍼스에서 조직한 조직 누구? 이종원이라고 아, 지금 일본에 이종원. 가 있는. 네. 그 후에 이제 나는 이제 좀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해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막 현장 캠퍼스에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신대균이를 학생 조직 간사를 꼬셨어. 근데 신대균이하고 나하고 논쟁을 엄청나게 했어. 대균이는 그때 그 뭐냐 그 유럽의 농민 전쟁 후수인가? 아, 토마스 민쩌요? 수하수 밑죠. 거기에 상당히 깊이 빠져 있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 아, 네.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뭐, 야, 뭐 꼭 기독교 국가는 이게 다, 다 예수 같은 마음이 돼야 다 되는 거지. 뭐 그게 국가랑 다 되는지 아니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나는 뭐 달걀과 그 저기 계란과 닭이 다 했지만 하여튼 이 참여하면서 기독교인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 어, 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는 대균이가 상당히 자기 주장을 강해서 좋다. 뭐 그래도 좋다. 네 학생 조직 간섭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대균이하고 이제 조직 같이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균이가 이제 학생들 어 이제 그때만 해도 감시가 심하지 모든 사람 보안 뭐 이 철저하게 이게 숨어 다니는 조직체가 돼가지고 아 내가 70년대 60년대 이랬다고 나도 아마추어라고 이 저 이 자기들 조직적인 여기에 대화에 끼워주지 않아. 난 돈만 갖다 주고 갔어. 몇, 꽤 오랫동안 한 반년은 완전히 나는 보안의 저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좀 나는 웃으면서 얘기하거든. 웃는다고도 심각하게 얘기 안 한다고도 비판받았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내가 학생 부장할 때 한 반년 정도는 그래, 좋다. 그래, 돈만 주고 오고, 그리고 해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어, 유정선이, 유종일이, 어, 유성이, 뭐, 옛날에 어? 나영이, 뭐, 이런 친구들, 한번 친하게 같은.
그런 조직, 사항이었고, 그렇게 상당히 이제 그런 우리 기도 학생들도 하여튼 그 일반 학생 운동의 그런 분위기와 같이 그렇게 그 돼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사실 기도 학생회가 사실 좀 양분되는 그런 흐름이 그 1979년 그 명동 위장 결혼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어, 그좀 양분되기도 했죠. 그 그때 사실은 그 명동 위장 결혼 사건이 뭐냐면 겸영하에 그 최규하 대통령을 어, 시키는 것에 대한 데모 같은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기독학생들의 조직이나 일반 학생들의 조직들이 완전히 많이 조사당하고 그 됐죠. 이제 그거를 보는 평가를 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걸 하는 게 옳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거의 그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했어요. 어,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난 뭐 계엄하에서 해봤자 밤낮 두드려 맞고 완전히 착살만 나지 뭐 하느냐, 나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들이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5.16이 그 5.16이 났잖아요. 5.16이 나고 5.16이 그 저기 민정으로 이양하기 전에 그 이양을 늦출 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정치적 시위를 해서 하여튼 그거를 어, 한 계기가 있었고 또 이때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 막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때는 내 정치는 몰랐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에 그 참모총장이 누구지? 정성화? 정승화? 정성화인가? 정성화가, 정승화. 음,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보안사 쪽으로 있었고, 정성화가 있긴 있지만은, 보니까 정성화가 보안대 이거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게 장악하고 있는 속에서 이 데모를 통해서, 뭔가 민주화를 빨리 일으키는 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게 윤보성과 정성화가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데모를 통해서 그걸 좀 잡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모 해도 그 저기 다 계엄군들이 와가지고 폭력을 안 쓸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도 했어. 하여튼 그러나 난 정치인 거 잘 모른다. 정치인 잘 모르니까 난 그런가 안 믿고. 그러나 하여튼 체계화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나는 그건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민운동 입장에서 그때의 양춘선, 박 누군가 공화당 편을 앞세우려고 그랬어, 그 사람은. 나 그거 싫다. 나 안 한다. 하려면 함석헌 씨, 어? 뭐, 이런 분들을 앞 세워야 된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날 설득하러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밤새도록 우리 마누가 바로 옆에서 이게 또 잡혀라고 붙어 있을 정도로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면 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함스큰 씨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바꿨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사실은 옆에서 그 오거나이즈 하는 거고, 김정택 목사가 저희 앞에서도 저 EYC, K는 그때는 저희 공식적인 조직은 없었기 때문에, K는 사실 돈을 별로 안 하고, EYC를 통해서만 좀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보니까 이놈들이 함석헌 씨한테 그 위장 결혼식 얘기만 했지, 내 이 얘기는 안 한 거야. 어? 시위 계획이 있다. 기계과 뭐 네. 이런 건 얘기 안 한 거야. 결혼식은 사실은 가짜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안 시위 한 거야. 준비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 이거죠. 음, 음. 이런.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함석헌 씨도 보안서 끌려가가지고 뭐 지금도 뺏기고 뭐 완전히 잘생겼었잖아. 그때 그 보니까 오히려 어,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기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계기에 잡아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두드러 패고 하면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조직합니다. 그 권력을 잡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KCF가 만드는 이유는 그 WHCF에서 그때는 지원도 받고 WHCF의 소속이 학생 조직은 하나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YMCA, YWCA, SM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KSCC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도 학생 카운슬인가 그렇게 네. 그 그것이 1955년 이후로 만들어진 것, 58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제일 첫 번째 거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YWCA, YMCA, SM의 리더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소수의 정들을 쭉 하면서 학문과 사회라는 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총무가 레이니 그저 한국 대사까지 하셨던 레이니 총무가 예. 초대 감리교에서 와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새롭게라는 주제를 걸고 이제 68년도에 이제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만드는데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그냥 통합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한국을 새롭게 하고 뭔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걸 주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학사단입니다. 학사단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오재익 선생님이 미국에서 그런 시호 훈련을 받고 또 자금까지 가지고 와서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부하고 주민분과를 만들고 주민분과가 이제 시호 훈련을 시키는 훈련 그거였어요. 하이 목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2만 불인가 하여튼 가지고 왔다. 그때 2만 불 꽤 큰 돈이었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그 주민분과의 이제 대표가 이제 박형기 목사님이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아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내가 학생이 그만두고 난 뒤에 그 연세대 기도학생, 아니,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빈민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때 이시제가 앙케이트 설문지를 만들고 저는 한 20명씩 끌고 가는 팀이 한 서너 팀 됐는데 내가 20명을 끌고 뭐 그 중량천, 뭐 정릉, 저 며칠을 앙케이트 조사를 시켰어요. 그 코딩하는 사람이 있고 앙케이트 조사하는 그때 저는 코딩하는데 제가 시키고 거기서 전부 다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근데 그렇게 그 학생들을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어, 하나로 뭉치는 어떤 그 방향과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오재 선생님이 그게 이제 KSF 총무가 되고 그때에 또 지금은 저기 자유총연맹 그 총재도 했던 김경재라는 사람이 그때 학생이 간사로 와서 학생운동 출신이 간사로 돼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하여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다.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한다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분위기만 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안다고는 얘기 장담하기 힘들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서울 물리대였었죠. 물리대가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사상적으로든 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막 4.19 성명서 같은 거 보면 1960년부터 1회, 2회, 3회, 10회까지 쭉 성명서를 한번 작성하는데 한 서너 명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워크샵을 하면서 그 성명서를 써요. 그래서 그 성명서에 모든 국가의 어떤 경제, 사회 발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상당히 그거를 쓰는 친구들은 공부를 뭐 그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저보다 사실은 그때 이시재 교수가 아주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교수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할 정도로 뭐 따지고 뭐하고 공부를 꽤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찾았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그 제가 기독학생의 동계대학이나 이런 데에 가면 그때 저희야 박신희 목사님이 그런 좋은 사람들을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와서 듣게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것이 이제 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 계셨어요. 서남동 목사님은 제가 KCF뿐만 아니라 제 아버님이 교회하면서 교회 사경에 서남동 목사님만 불러오시는 거야. 초등학교 갔을 때도 서남동 목사님만 그때 서남동 목사님이 그 뭐죠 어, 그 고유학자인 그 누구를 소개했는데 그 뭐죠 그 영성이 이, 이 진화해서 예수님의 영성으로까지 올라가는 발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의 서암동 목사님은 민중신학보다는 굉장히 그런 세계의 사상과 주류를 그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수행했어. 이제 그런 민중신학적인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73년 이제 민청 남산 야외 음악당 사건이 민창이 생기면서 이제 민중신학적으로 들어가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학사당 운동이 있으면서 그 학사당 운동 전에는 굉장히 그런 세계에 흐르는 갈브라이트의 그 경제사회 책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목 이게 그런 무역에 대한 변화에 대한 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배우는 측면이었고 그것이 어떤 진보적인 어떤 경제 사상과 뭐와 이게 연결되는 부분은 어,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저에게는 없었고, 단지 저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고 뭐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데 대한 관심과 또 고민이 있었죠.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도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교수님은 기독교가 사회주의의 원초다. 어, 어, 어쩌면서 원시 사회주의는 기독교였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막스적인 사회주의가 왔을 때 이제 이게 국가적인 어떤 프롤레타리아이 되면서 폭력적인 게 되면서 이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는 저 유토피아 보면 유토피아에는 검을 저 쇠고랑을 검으로 만들잖아요. 검을 돌같이 보라는 게 기독교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이웃을 위하고 또 뭐 선교사들 얘기 보면 선교사들 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사회주의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 사회주의의 그거다. 원류다. 오히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죠. 옛날에 폭력에 대한 얘기할 때 폭력 우리는 사랑의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적 자부심을 느꼈는데 사실은 79년도에 제 외사촌 되는 김용 목사라고 있는데 한신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 농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농촌에 있는 토지를 뺏기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하다가 그분들의 땅을 찾아줬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게 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운동권이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뭐 토론하면서 사회주의가 더 낫다, 기독교는 별로다 그런 바람에 이 목사님이 82년도인가 목회 그만두고 베를린에 가서 사회주의 공부해봐야겠다고 베를린에 가서 어, 신학 공부하러 가고 그랬었어. 하여튼 그런 논쟁은 많았는데 그런 고민은 있었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경향 속에서 어, 기독교의 어,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안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아까 주관적인 건데요. 네네. 잠깐만요. 또 다른 분 일단 좀 한번 보고. 질문 안 하신 분 중에, 질문 혹시 있는 분 있나요? 네. 혹시 뭐 이 안에서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질문, 하시죠. 뭐 부분적인 건데요. 아까 박대선 총장님을 꼭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잠깐 만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박, 대선 총장이 박대선 총장님, 네, 네, 이사장님으로 혹시 보시면. 네. 그때 그렇게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지? 그때 박대선 총장님과 기독학생 운동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랬던 건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때의 하여튼 연세대 총장님으로서 굉장히 학생들을 어떤 면에서 총장이 학생들을 어, 대표하는 어떤 어른이신 셈이니까 우리 기독학생회에서 그런 분을 하나 이사장을 모시면 더 든든하겠다. 그리고 이게 백업이 되겠다. 그런 생각 모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라니 순시대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우리 그런 중상 이제 숭실들 다 있었는데 그때 박대선 총장님이 하여튼 제일 어, 오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됐겠죠. 네. 저 때는 몇 명의 KCF 여름 대회에 이렇게 참가를 했지만 그런 조직적인 연결은 없었는데 네. 제가 군대 가고 난 후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유초아라는 서울대
어, 철학가 출신일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후진국 사회 후진국 사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장소를 구할 때, 그 친구가 서울제일교회에 어, 저기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때의 그 후진국 사회국의 회원이 누구냐면 나병식이 어, 강영원 같은 뭐 그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나병식이가 상당히 사실은 그 KCF에 와가지고 학사단 활동도 하고 이 친구는 자기가 중국집 보이들을 조직했다고 자랑 막 했었다니 초기에도 살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 저기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인하대 학생회장 인하대 학생 운동하던 출신이 시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계 만드는 게 점점석인가 그 친구 YMCA 총무하는. 그러니까 그 이, 그런 어떤 그 소문 연결이 되면서 그 그런 대로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저기 그때 또 기도학생회가 기도학생회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걸 이거 뭐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하여튼 이번 학생운동 것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교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학원만 나와도 교수할 수 있는 충분한 했는데 내가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청주 여자대학교에 인류학 강의를 갔어. 근데 그때 카터가 와가지고 그 뭐 하면서 경찰이 나하고 같이 하여튼 청주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강의하는 데까지 앉아 있는 거야. 그 바람에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는데 그때 그리고 또 한양대에서 인류학과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1회 선배가 야 인류학과 저기 전입 장소 오라고 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가려고까지 했는데 정보부가 그래가지고 이 교수 될 수 있는 가망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명동 위장개론 사건 때 또 감옥 가서 1년에 있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서 막 완전히 두드러 맞고 막 기절까지 하면서 아, 이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이상한 양도천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그 참언을 하는데 박정희하고 유경수는 바가지에 물 퍼다가 뭐가 저기 저 삽교에서 어? 물, 물 터다가 올라오다가 그 박정희는 죽고 유경수는 지하에 땅굴 파다가 그 개통하는 날 죽었거든요. 그걸 육박정이라고 육박정. 유경수, 박정희, 저 전두환. 전두환은 뭐 공포하다 날라간대. 하여튼 뭐 최규하는 여름 하자. 여름이면 간다. 뭐 이런 참언을 하고 그랬는데 나보고 정치에 괜히 어부정쩡 하다가 이 목사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또 운동하는데 막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제대로 신학 공부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유학을 가기로 했었고 그때 서경석이는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고 나는 버클리에 있는 태평양 동교학교에 가는 거. 네, 그래서, 아, 그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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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년 하는 건데 2년 반만 하고 왔어요. 왜 아버님이 그 서울제일교회 이 아버님이 전두환이가 협조해달라고 근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역으로 교회 분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쫓아내게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하고 제일 친한 사이였던 장도 아들 한 놈이 그때 관광공사에 다녔는데 그 친구가 회장밖에 안 됐어. 나 과장 시켜주고 했으니까 네 아버님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디 장로님이 아버님을 두드려 패면은 이빨이 나갔는데 그러면 아버님은 아 귀찮아서 나갈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갈 마음도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교회가 거리 예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2년 반 만에 갔다 와서 미국 때를 뵙기 위해서 어, 공장에 1년을 했죠. 그때 그 그 기장 산업선교라고 있었어요. 도시산업선교인가 하여튼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길동이라는 친구가 나를 훈련시켰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많이 한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 통해서 책 읽고 일기 쓰고 공장 생활을 하는 걸로 하니 그 1년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달동네에서 공장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어, 사랑방 교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빈민선교를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핫바지 입고 막 주민들 만나고 뭐 무당들도 만나고 막 그러는데 노동운동하는 놈들이 찾아와가지고 빽 좋은 목사 아들이 어? 어떻게 편한 운동만 하면 됩니까? 노동운동도 좀 껴안아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좀 어, 하도록 하는 바람에 완전히 교회가 노동운동 그냥 주도가 돼버리고 운동은 자,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모이면 뭐 대모하고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교인이 싹 없어져.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놈은 성결교 출신인데 목사 들놈인데 이놈이 막 새벽 4시에 전두환 불러라 큰 소리 치는 바람에 그런 지금은 착실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인천 지역을 목회지로 선택한 것도 아버님의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아버님이 기독교 장로계 목사 안 되고 보험교단의 목사 되는 거였어. 이 교단에 오면 너 불편할 거. 근데 보험교단에서 안 받아줬어. 그, 그래서 기장에 왔는데 기장에서도 그래서 인천에 가서 아버님의 영향을 벗어나서 하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사실은 어, 의지않게 음, 뭐 여러 어, 여기 제가 활동하는 데에 견제가 뭐 없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있는데 음, 그러나 어, 그보다도 사실은 이 빈민 목회, 민중 목회를 초기에는 사실 3년만 옛날에 시호 훈련 하듯이 3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많은 생각하니까 아, 음, 하여튼 끝까지 한샘이 됐고 끝까지 하면서 하여튼 그 철거 싸움 바트 철거 싸움까지 하고 어, 어떤 빈민 운동하면서 어, 경험했던 거는 다
한 것. 거기 그때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지원도 좀 받았는데 어, 우리 후배 민족계 목사들이 내가 굉장히 해외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수수한 적도 있었는데 어, 그래서 예, 뭔가 이게 크게 하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뭐 근데 어떤 올해 크게 뭐 예를 들어 김혜성 목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막 사회복지 하다가 좀 어려. 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항상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서도 정치하고 뭐 하면은 다 출세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너는 뭐 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걸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는 게 쉽지 않다. 오히려 정말 그런 우리가 선교사를 보듯이 그런 것들을 어,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고 사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모두 보면 그런 데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따른다면서 그런 속에 아, 영역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 속에서 그런 거를 잘 견디고 오게 한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 가정 K 그만두고 난 후에 바로 다시 어, 인천 옥천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사실은 다른 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영성적인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진짜 예수님처럼 깨달아가는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느꼈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대학교 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게. 근데 그런 어떤 아, 모습에 아, 여기가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속에서 그래도 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도 잘 유혹을 견디고 잘 따라 살아왔다 하는 자부심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 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